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기화학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전기분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화학 2회 교재의 259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8번째 섹션, 전기분해와 전해전지입니다. 전해전지는 외관상으로 보면 갈바니 전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래 갈바니 전지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갈바니 전지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델타 G 값은 음수 값을 나타내죠. 모든 변화의 과정 또는 모든 화학 반응에서의 그 과정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델타 G 값이 음수 값이 돼야 됩니다. 델타 G라고 하는 것과 이 반응이 전지 반응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전위값을 전지전이라고 하죠. 그것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고, 델타 G 값이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부로 인해서 여기 전지 전위값은 양수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갈바니 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델타 G 값은 음수이고 전지 전위값은 양수로 나타납니다. 거꾸로 전기 분해 전지 또는 전해 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산화하는 반응 자체가 비자발적입니다. 따라서 델타 G 값이 양수에 해당되고, 델타 G 값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전위값 그 자체가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이기 때문에 전체 이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전위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해줘야 되죠. 외부의 직류 전원을 통해서 어떤 전위값을 더해줘서 이것을 상쇄하고도 양수가 되면은 그 전기 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산화하는 반응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산화하는 반응에서의 델타 G 값을 봤더니 제로다. 델타 G 값이 제로라는 것은 바로 평형 상태이죠. 우리는 바로 앞에 단원까지 부식까지를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전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식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전지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도선만 연결하면은 그 산화하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렇게 전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지가 처음에 딱 주어졌으면은요, 포텐셜이 높은 물질 상태에서 포텐셜이 낮은 물질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델타 G 값이 제로다. 즉, 최초 상태나 최종 상태나 뭘 보더라도 포텐셜이 같은 상태다. 그러면은 평형 상태이고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죠. 정반응도 진행되지 않고 역반응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지를 우리는 죽은 전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60쪽을 보면은 이 전기 분해 전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전기 분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전기 분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원 장치, 전류 공급 장치 또는 전압 공급 장치, 다른 말로 하면 전지라고 하는 것이 이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전해 전지에서 항상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갈바니 전지든지 또는 전해 전지든지 상관없이 항상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극에서는 항상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자 부호를 따지면은요, 갈바니 전지에서는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도선을 따라 출발하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단자에 있는데, 전해 전지는 무조건 양극이 플러스 단자, 그리고 음극이 마이너스 단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해 전지에서는 양극이 플러스 단자이냐라고 하면은 전지라든지 전원 공급 장치의 플러스 단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해 전지의 양극은 플러스 단자입니다. 그리고 음극이 마이너스 단자인 것은 똑같은 원리로 해서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전기 분해를 시킬 때 전지 또는 외부 전류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가 이 산화하는 반응시키는 물질들을 산화시키기도 하고 환원시키기도 하는데, 그럼 누구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일반적으로 환원시키냐? 물질들은요, 중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중성 분자 또는 중성 원자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전자가 한 개 더 많아요. 그럼 마이너스 1가가 되죠. 전자가 2개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 2가가 돼요.
중성 상태보다 자기가 전자를 더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전자를 전기분해에 의해서 뺏기기가 쉽습니다. 거꾸로 자기가 양이온이에요. 전자가 중성 상태보다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누군가가 전자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전자를 쉽게 뺏길까요? 잘 안 뺏기려고 할까요? 자기가 이미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안 뺏기려고 하죠. 그러면 양이온은 거꾸로 전자를 받아서 다시 중성으로 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러므로 전기 분해를 시킬 때 이 외부 전원 공급 장치라고도 하고 또는 전류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는 그냥 전원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 공급 장치, 전압 공급 장치 또는 외부 전지가 이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해주거든요.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해서 개 내에 있는 물질의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주로 이것들이 전기 분해를 할 때 누구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키느냐라고 하면은요. 산화시키는 것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이온을 산화시킨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이온을 환원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비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외부 전원 장치입니다. 전류 공급 장치 또는 전압 공급 장치 또는 외부 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 혹시 누구한테 재물을 빼앗던가요? 리치한 누군가한테서 재물을 빼앗아서 푸한 누구한테 주잖아요. 이게 리치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전기화학에서는 일렉트론이에요. 전자. 일렉트론 리치. 음이온에게서 전자를 빼앗아서 일렉트론 푸어. 양이온에게 전자를 주죠. 음이온에게서 전자를 빼앗는다는 것은 음이온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양이온에게 전자를 준다는 것은 양이온을 환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 상태의 물질이 아니라 보통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전기 분해를 할 때는 전기 분해 장치가 누구를 산화시킨다고요? 일렉트론 리치한 음이온을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킨다? 일렉트론 푸어한 양이온을 환원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 용융 NaCl을 전기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융 NaCl 상태에서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소듐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지금 나뉘어진 상태겠죠. 자, 외부 전원 공급 장치예요. 이것이 전기 분해를 시킵니다. 조금 전에 이미 정리를 했던 대로 전기 분해조에서는요, 자기 마이너스 극이 바로 음극에 해당됩니다. 자기 플러스 극이 양극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 음극이고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납니다. 자기 플러스 단자가 바로 양극에 해당되고 양산,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나죠. 그럼 왜 자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냐면은 이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됐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왜 자기가 여기가 플러스라고요? 전원 공급 장치의 또는 전류 공급 장치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됐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현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를 전기 분해할 때는 외부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에 연결되면은 전기 분해조의 이 전극이 마이너스,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전원 장치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 자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전기 분해조에서는 플러스가 양극이고 마이너스가 음극이죠. 양산. 항상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납니다.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나요. 자, 이때 누가 산화가 될까요? 음이온이 산화가 된다고 했죠.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겨가지고 염소 분자로 되고 누가 환원이 됩니까?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나트륨 금속으로 환원이 되겠죠. 그러므로 양산,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음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염소 원자가 됨과 동시에 염소 원자들끼리 서로 충돌해서 염소 분자를 형성하죠. 이런 염화이온이 두 개가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두 개만큼 또는 2몰이 전자를 뺏기면 2몰만큼 전자가 떨어졌어요. 소듐 이온은 전자를 1몰을 받아서 자기 소듐 금속 1몰이 될 텐데 떨어진 전자가 2몰이기 때문에 자기도 전자를 2몰을 받아가지고 소듐 금속 2몰이 형성이 되겠죠. 전체적인 알자 반응에 의하면은 좌변 우변에서 똑같이 존재하는 저 전자를 소공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갈바닉 전지,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갈바닉 전지에서는 여기 이 전자가 떨어진 것이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제가 뭐를 계속 연결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도선이죠. 도선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출발하죠. 전자가 출발, 그리고 전자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갈반의 전지, 지금 우리는 전의 전지하고 있지만 이게 갈반의 전지라고 생각하면은 전자가 출발하니까 갈반의 전지는 마이너스 단자잖아.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외부의 전원 장치에서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예요. 여기 긴 쪽이 플러스 단자예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단자죠. 전지예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자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을 해서 반드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지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쪽에 전자 내놔! 전자 탁 뺏어가지고 이쪽에 전자를 입 벌려! 그러고서 주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한다고요? 바로 전원 장치가 전자를 뺏어가지고 전자를 주는데 이쪽에서 전자를 빼서 이쪽에 준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전지를 기준하면 항상 전자가 어때요? 마이너스 단자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됐기 때문에 전기 분해조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단자에 연결됐기 때문에 전기 분해조는 여기가 뭡니까? 플러스 단자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 전기 분해에서는요, 양극이 바로 플러스 단자입니다. 음극이 마이너스 단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NaCl 액체를, 즉 용융 NaCl을 전기 분해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NaCl을 물속에 용해시키면은요, 이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 분해를 시킬 때 외부의 전지 또는 전원 장치, 전압 공급 장치, 전류 공급 장치가 어떤 물질들을 산화 또는 환원시키는데 누구를 일반적으로 산화시킨다고요? 일렉트론 리치, 음이온. 누구를 일반적으로 환원시켜요? 일렉트론 푸어, 양이온. 그런데 음이온도 2종류 이상이고 양이온도 2종류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그때 누구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킬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 원칙은요, 표준 환원 전이값이 큰 물질을 환원 반응을 시키고 표준 산화 전이값이 큰 물질을 산화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NaCl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어요. NaCl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더니 문제는 여기 이 수용액 중에 Na 플러스 이온도 있어요. 염화 이온도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물은 중성 상태의 물질이지만 여러분들이 전기화학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많이 들을 거예요. 물의 전기분해. 그러니까 물은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이 산화가 되고 환원될 때 어떤 식으로 물질이 바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할 때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면 됩니다. H2O가 산화가 되고 환원되는 것은 H2O 분자 상태에서 산화가 되고 H2O 분자 상태에서 환원되는 것이 맞긴 맞지만 이 H2O가 H 플러스로 되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을 같이 생성한 다음에 산화가 되거나 환원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환원될까요? 양이온이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을 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겠죠. 누가 산화 반응할까요? 음이온이 산화를 하겠죠. 이 OH-에서는요. H가 플러스 1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O가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2가죠. 그래서 O 마이너스 2가 산화 상태의 저것이 전자를 뺏겨가지고 산소 원자를 만들과 동시에 산소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산소 분자를 만들더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